생태농업과 ESG 세션인데요. 생태농업 투자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태농업 자발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된 세션인데요. 김필주 경상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진용호 아호라 운영위원장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업무 협약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이신 김필주 경상대학교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와서 느낀 기분인데 잘못 온 거 아닌가. 저는 농대에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토양학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이제 국제 행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였으면은 제가 이 발표 자료도 좀 영어로 만들고 못하지만 영어로 좀 했을 텐데 어쨌거나 조인식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와서 무슨 자발적 감축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해서 쉽게 왔는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한 15분, 10분 정도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와 비슷한 행사를 작년에 봉화마을에서 할 때 토론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쉽게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 행사인지를 모르고요. 아무쪼록 제가 혹시 격이 안 맞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엔 생태농업, 주로 환경을 살리는 부분에 생태농업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지구를 구하는 어떤 탄소농업으로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준 얘기는 생태농업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농대하는 사람이 무슨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또는 또 ESG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이제 오랫동안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원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각 산업 분야에 한 명씩 있는데 제가 농업 분야에 이것을 하면서 일찍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흐름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고 있어서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벼를 농사를 지면서 메탄을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ESG하고 안 맞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계속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농업 부분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예를 들면 약 3% 정도니까요. 농업에서 무슨 이걸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민망한데 이것은 순 배출량만을 고려한 겁니다. 농사를 지는 과정 중에 농산업이라든지 혹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것들은 고려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흡수량인데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섹터는 나무를 심거나 토양 안에 유기물을 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건 냉정하게 보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될 겁니다. 거기는 농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되겠죠. 더 중요한 부분은 토양에 탄소를 흡수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지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것은 이 카본 싱크로서의 가치, 농업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덜 돼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농업은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메이저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메탄, N2를 우리가 이제 메이저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얘기하면 농업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를 하면 그것이 트레이딩이 되는데 여러분이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오시면 정식 시장 안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약간 플럭투에이션이 있지만 특히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는 혐기적인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데 특히 벼를 재배할 때, 그다음에 소를 키울 때, 축산 분유를 처리할 때 메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21배에서부터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걸 역지사지해 보면 한 분자를 줄이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23개를 줄이는
그런 가치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 부분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되면 중요한 하나의 산업거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계산하면 1톤만 여러분이 줄여오시면 약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토라는 건 이 안에 N이 들어있잖아요. 전 산업 분야에서 질소를 사용하는 섹터 중에 가장 큰 것은 농업입니다. 전부 비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의 일정량이 N토로 나가는데 이것은 그 대부분이 그 농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구온난화 지수를 298배 내지 310배가 되니까 조금만 감축이 되면 굉장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톤만 여러분 줄여오시면 제가 120만 원 정도에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탄소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한 2가지 정도로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소의 경리량을 증대시켜라. 그 한 가지 방법은 토양 안에 유기물이 있는데 이게 탄소입니다. 이 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CO2로부터 왔거든요. 토양 안에 있는 유기물량을 늘리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넓은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호주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이것이 주요 핵심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나무 같은 걸 개발할 때는 작은 걸 위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개념이 바뀔 겁니다. 가급적이면 등치가 크거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것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돼 있지는 않지만 더 나아가서는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농경지의 60%가 논입니다. 그 중에서 메탄량이 엄청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우리나라에서는 작지만 베트남 같은 데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가 농업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논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뉴질랜드와 같은 데서는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이 메탄이고 그것은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농업에서 귀화하는 부분이 약 3%라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밭에서는 아까 비료와 관련돼서 N토 배출량이 주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지와 농기계 같은 데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감축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우리 온실가스 안에서 그 자발적 감축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발적 감축 사업을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거래되는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외부 사업, 우리 CDM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농업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자발적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논을 그 벼를 재배할 때 하루에 약 2.32kg 정도의 메탄이 1헥타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예를 들면 중간에 물을 한번 끊어서 메탄을 감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40%가 감축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축분이 이산화탄소로 계산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탄소 거래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혹은 탄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발적 감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탄소 시장과 관계없이 톤당 10,000원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농민은 감축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축 활동을 등록을 하고 이것을 인증을 받으면 이것이 정부에 보고되게 되면 톤당 10,000원 정도의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축분은 최대 이제 3년치가 모아지면 다시 이것이 시장 거래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장 거래가 될 때는 우리가 외부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것을 나중에 검소를 받아야만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사업은 우리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했던 것들도 국내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의 사업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그 사업들을 총 정리해 보면 대부분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우니까. 예를 들면 시설 재배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석유 연료를 덜 뗄 것인가. 예를 들면 목재로 대체를 한다든지 위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보호한다든지 심지어는 커튼을 입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석유 보일러를 전부 신재생 보일러로 바꿨을 때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우리가 거래권에서 보일러를 지원해주고 그 탄소 거래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소 비료를 저감하게 되면 아까 N2O가 발출량이 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부산물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감축 사업으로 농경지 안에서 메탄이나 N2O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논물을 관리하거나 어떤 특정한 물질을 처리하거나 바이오차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가한 탄소량 혹은 감축된 온실가스 양을 저희들이 거래하는 양태로 그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서의 어떤 행동 이 이행 방법은 다른 산업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법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IPCC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정부에서 등록을 할 때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가령 없는데 IPCC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방법이 있으면 이것을 기를 쓰고 방법론을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축을 하게 되면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환산이 되잖아요. 농업에서는 매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개수가 개발되면 그냥 거기 곱하기 면적을 해버리면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출 개수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팩터가 개발이 되는데 농업에 좀 힘든 것은 특히 농업 농사 짓는 부분에 힘든 것은 우리나라 대표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3년을 해라. 그다음에 3개 지역에서 해라.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관장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이슈가 돼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방법론과 그다음에 그 개수가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각 사업자는 지금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마지막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그 도시, 어떤 농촌에 물을 떼겠다, 물을 떼서 메탄을 줄이겠다 하면 미리 그 사업계획서를 짜시면 됩니다. 내가 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를 낼 때는 그때 물을 끊었던 증거를 제출하고 나중에 그 값을 가지고 환산을 받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어쩌면 농업은 초반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유입이 힘들지 한 번만 들어가서 셋업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와서 건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조목조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탄소가 감축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우리가 밀림을 가거나 습지를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나무를 베내거나 풀을 베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농업이 지구 온난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래 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기탄소를 토양에 가두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각자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더 효율적이면 그걸 개발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은 다들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오경식 교수님 여기 와 계신데 바이오차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것이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에는 없었는데 2019년 리파인먼트가 나오면서 새롭게 바이오차를 뿌렸을 때 토양 안에 탄소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격리량이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그 축적되는 양은 첫 번째는 처리량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처리했느냐. 아마 가급적 많이 처리하고 싶겠지만 좀 그렇지는 못하고, 두 번째 거기에 탄소량이 얼마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는 플렉션이 얼마 있느냐. 요걸 이제 전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농업 쓰레기를 그냥 퇴비를 만들어 쓰거나 그냥 갖다 토양에 투입하거나 태웠는데, 지금부터는 지금과 같은 바이오차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은 탄소 격리원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버렸던 그 어떤 쓰레기도 지금부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팜오일 농장이라든지 혹은 사탕수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들이 일정한 바이오차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탄소 격리원으로 될 수 있다. 아까 그 격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는 첫 번째 기준이 탄소가 기준이 아니고 식물입니다. 작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하냐면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범위. 예를 들면 퇴비를 벼와 콩에서는 약 12톤 정도 줘라. 보리와 배추는 15톤 정도 줘라. 나머지는 20톤 정도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바이오차를 가지고 좋다고 해도 저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어떤 제 논이나 밭에 바이오차를 2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실제 우리 그 현장에서는 1 내지 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질개로 만들어졌고 온도는 좀 저온도 350에서 450 정도에 만들었을 때 IPCC에서 플렉션의 농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플렉션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0톤 정도를 내가 투입했을 때 이산화탄소 경리량으로 환산하면 36.7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20톤을 그 토양에 뿌렸을 때 36.7톤의 CO2가 격리가 되니까 이것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인센티브로 주게 되면 10,000원 곱하면 되고 카본 트레이딩 시장으로 가면 4만 원 내지 5만 원에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1만 원 내지 1톤 내지 2톤 정도 되니까 제가 환산을 해보면 7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인데 농민들한테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현실화될 거고 현재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주는 이유는 이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업이 커지고 어떤 소스가 찾게 되면 이 산업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연구를 토양 안에 유기탄소의 축적량을 늘려라라고 초점을 맞춰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100%가 분해돼도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똔똔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는 장사였는데 이것이 메탄으로 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논에서는 유기물이 이제 메탄으로 분해되는데 조금만이라도 분해돼서 나오게 되면 메탄은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에 비해서 21배 내지 25배가 높으니까 조금만 나와도 가중시키는 그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연구하는 논에서 이게 전형적인 어떤 메탄의 배출 양태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겨울에는 이제 건답이라고 해서 물이 없으니까 메탄이 안 나오는데 벼만 심으려고 물만 대면 메탄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기탄소 축적량을 늘리려고 저는 계속 유기물을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넣으면 넣을수록 메탄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한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그 1년간의 총 조사를 해서 각각의 방법 가지고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관행농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비료만 줬을 때 그다음에 유기농업들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생태농업의 중심은 사실은 유기농업이거든요. 근데 그래 보면 제가 유기물로서 보리를 집어넣든지 어떤 헤어리 배치를 집어넣든지 다른 걸 집어넣으면 늘수록 지구온난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메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 측면 이걸 그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이걸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부터 모든 기술의 발전은 메탄의 촉점이 맞추면 어쩌면 이것이 지금 소스였는데 싱크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실험들을 쭉 정리해보면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논에서 메탄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이 돼 있어서 현기 상태가 돼 있으니까 현기 생태를 좀 완화하는 겁니다. 계속 물 대지 말고 조금씩 끊어줘라. 그것이 첫 번째 물 관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적용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관리도 아까처럼 미생물이 좋아하는 형태를 말고 좀 안정된 형태를 줘라. 그 다음에 품종도 관리해라. 심지어는 논을 밭으로 전해냈을 때 그럼 메탄이 안 나오잖아요. 그 비용까지 지불하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메탄 억제제들이 저들은 개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오랜 노력을 통해서 토양 개량제인 그 규산질 비료를 등록을 했습니다. 14% 정도 저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약 1.5톤 정도 뿌리게 되면 그냥 15톤 정도의 메탄 감축량을 그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생물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미생물과 관련돼서 억제제 개발이 저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료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멀리 보시고 투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 투자는 잘 모르겠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벼를 심을 때 메탄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을 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물을 좀 중간에 끊어볼 거예요. 1주 끊어보고 2주 끊어보고 3주 끊어보면 메탄 배출량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주 정도 끊었을 때 40%의 메탄 배출량의 저감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배출 개수도 등록을 하고 방법론도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성 토양이라 여기에 이제 일정하게 알카리제를 이렇게 첨가시키는 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규산질 비료라는 걸 처리하는데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보면 규산질 비료 처리량이 늘어나면 메탄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현상을 발견했고
요 관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배출 개수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톤 내지 2톤을 한번 뿌리게 되면 14% 저감하는 효과를 이미 등록을 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 봉화마을하고 관련 있는 줄 알고 그림을 또 일부러 찾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사실은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 농경지 안에서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이 작아요. 1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한테 이걸 하라고 해봐야 10몇만 원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마을을 묶는 겁니다. 혹은 단지를 묶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화마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런 걸 시범마을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현재 이제 잠부인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 의지가 강하니까 같이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토양의 탄소 축적량을 늘리려고 아까 바이오차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보겠다. 아까 제가 바이오차 설명드렸죠. 탄소 축적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변온에서 메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가장 현재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는 중간 낙수와 규산질비를 각각 처리했을 때 각각 40%와 15%를 저감한다고 보면,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냐면, 그 바이오차를 투입했을 때 약 5톤 정도 제가 여기서 환산했습니다. 아까 20톤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적정 정도가 5톤 정도라고 보면 7.6킬톤의 CO2가 1헥타르에 저감될 수 있습니다. 중간 낙수했을 때 메탄의 40%가 저감이 돼서 약 3톤 정도의 CO2, 규산질비로 했을 때 14%가 감축이 돼서 1톤 정도. 그러니까 총 합하면 11.9톤, 약 12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1헥타르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1헥타르라는 건 뭐냐면 이쪽 100m, 이쪽 100m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면적 싸움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1,500헥타르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한 번 가서 저 작은 작업이 그 탄소 거래량으로는 굉장히 큰 양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외국에 가면 그런 1,500헥타르 단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회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로 자발적 시장에서 감축을 했을 때는 약 12만 원, 외부 시장으로 갔을 때는 한 36만 원에서 한 6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구조상에서는 농가 단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의욕적인 농가들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연합들이 묶어져서 이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고, 특히 개도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20달러에서 40달러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단위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순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봉화물에서 따왔는데 한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Thank you. That was very interesting and informative presentation. Thank you, Professor Pil-Chu Kim. And next, we are planning to have an MOU signing ceremony. But before then, we are going to invite a member of Aura who is going to tell us about the company Aura, or global platform of voluntary carbon market. Oh my God.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센터의 제시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김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이나 연구의 실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감축 사업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많은 분들에게 컨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기후변화센터에서 올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우라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했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 플랫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우라는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적으로 처음에 개설이 됐고요. 저희 기후변화센터하고 아티에코가 올해 4월에 같이 개설을 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센터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2008년에 국내 최초로 국내 기후 대응을 하는 NGO로서 처음 개설된 기관이고요. 저희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그리고 국내외 인식 제고, 그다음에 정책 재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아티에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환경 가치를 더해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관입니다. 저희 플랫폼이 지금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인데요. 앞서서 간략하게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시장과 자발 시장으로 나뉩니다. 자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저희 감축 의무가 없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시장이 건들 수 없는 분야나 사업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규제 시장의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탄소 시장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풀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ORA는 Alliance for Our Responsible Action.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어의 AORA, 지금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은 명칭입니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당장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함께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아오라는 기본적으로는 탄소 시장,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개설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 플랫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설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탄소 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크레딧의 공신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오라는 이제 기후변화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NGO를 통한 공공성 그리고 운영위원회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티에코의 블록체인 기술을 겸비해서 블록체인 기술력 요 세 분야를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개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다른데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제26차 파리 협약의 당사국 총회가 영국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협약에서 해당 회의에서 파리 협약 6조, 즉 탄소 시장에 관련된 6조 조항이 채택이 되면서 이행 규칙이 채택이 되면서 앞으로 탄소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고, 동시에 자발적 탄소 시장도 급증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서 보시면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자발 시장 규모는 기존 20년 대비 약 50배 정도 성장을 할 예정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근데 이미 또 글로벌 기업들은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미 활발하게 자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부분을 보면 어떻게 자발성에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을 상세 배출권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해외 ESG 기관이나 영국의 기후 관련 평가를 제공하고 있는 CDP에서도 자발적 탄소 시장의 활동 여부를 기업의 기후 대응 평가의 측정 지표로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동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발 시장에 관련한 플랫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지만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무역이나 투자 환경이 기후 변화 역량을 기준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의 프레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넷제로 선언이나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로드맵을 짜고 있죠. 근데 다만 가장 좋은 것은 당장 감축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당장 감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을 통한 상세 크레딧을 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저희 아오라라고 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오라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미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현을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아오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먼저 저희 아오라 고문은 저희 전 기후변화 대사를 역임하셨던 최재철 대사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최재철 대사님께서는 현재 국제 생태농업 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또한 BIE 의장도 겸직하고 계시고, 또 저희 기후변화센터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저희 아오라의 운영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국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완전성,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아오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방금 전 김필주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감축 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감축 사업에 대한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감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검인증을 어떻게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관이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센터는 기존에 CDM 사업을 많이 했던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오라는 국내외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서 프로젝트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행받게 되는 ACU, 즉 아오라 카본 유닛을 발급하게 되고, 이 크레딧을 저희 아오라 레지스트리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오라를 통해서 받은 ACU의 거래, 그리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인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선별된 크레딧을 저희 아오라 통해서 거래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넷제로 달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및 확대, 그리고 ESG 경영 실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아오라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 사업으로서 현재 김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봉화마을에 있는 생태농업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저희 아오라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에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을 구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국제 생태농업 네트워크와 그리고 저희 아오라의 공동 운영 기관인 아티에코의 대표 이사님께서 이 업무 협약식을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오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시은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 아우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 농업 감축 사업의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 아우라를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사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당사자분들 소개 올리겠는데요. 강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친환경 생태 농업을 기반으로 농촌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 생태 농업 네트워크,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솔루션, 그리고 보안을 제공하는 IT 기업 아티에코 간의 업무 협약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생태 농업 그리고 자발적 탄소 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생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생태 농업 투자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자발적 탄소 시장 연구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업무 협약식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 협약식 이제 진행할 당사자 여러분들 모실 텐데요. 네, 먼저 최재철 ESG 국제 컨퍼런스 대회장 겸 사단법인 국제 생태 농업 네트워크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유미 아티에코 대표이사님 역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모시고 바로 업무 협약식 진행하겠는데요. 네, 명패가 있는 곳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서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업무 협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양해각서는 2022년 8월 12일 사단법인 국제생태농업 네트워크 그리고 주식회사 아티에코 간에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네, 서로 교환을 하셔서 다시 사인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 서명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할까요? 네, 펼치신 채로 네, 저희 일어서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앞쪽에 나오셔서 한번 촬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 앞쪽에 나와서 함께 펼친 양해각서를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관련 이해 당사자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 아우라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움 주셨던 분들 모두 모시고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순간 함께 사진 촬영으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네, 모두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태농업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럼 먼저 정자세로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해서 사진 촬영해 볼까요? 네, 마스크 벗고 한 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벗은 채로 사진 촬영할 텐데요. 네,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념사진 촬영 및 업무 협약식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특별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갈 텐데요. 4시 반에 4시 30분에 다음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